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명노 교수와 함께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오늘 9시 30분에 정말 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예, 초를 다투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일 거니 오늘이 아니죠? 어제 이미 했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삼보리TV 커뮤니티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타벅스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안 좋으면서 어닝미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빅데이네요. 여러 가지 실적 발표 내용들 전달드릴 게 많은데 신청 인터뷰 연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교수님도 아침에 계속 옆에서 필기를 하고 계셨어요. 정신없네요. 네. 아유, 마치 우리가 또 무슨 현역 기자인 것처럼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전달할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네. 제 이제 준비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뭐 엄청 우리 빅테크의 세계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바로 한 뭐 10분, 20분 사이에 했고 스타벅스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 지금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거의 뭐 S&P가 한 8, 9% 오르고 나스닥은 10% 이상 올랐는데 빅테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이 빠졌던 게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아닌가 걱정을 했다가 오늘 주가가 좀 미리 급반등을 했던 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애플, 알파벳, 아마존 그렇게 대단한 실적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 IT 쪽의 펀디멘털을 우려할 정도의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난한 괜찮은 실적을 냈고 가이던스는 이제 지금 대부분 경영진들이 Q&A랑 자기 전망을 가이던스를 이제 아마 애널리스트들하고 투자가들 모아서 이제 지금 발표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애플, 우리 대장주인 애플이 상당히 무난했던 것 같고 애플은 아이폰 매출액을 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구재 지금 수요가 좀 위축되는 국면이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공급망 문제도 이제 자기 폭스콘 공장에서 이제 분규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이폰 매출이 8%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무난하다. 선방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 환율 임팩트 충격을 빼면 아마 감소 폭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의 매출도 7%밖에 감소를 안 해서 그래서 상당히 무난한 실적.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번에 또 강조한 게 우리 사용기기 기준으로 사용자 기기, 그러니까 i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려 있는 기기 기준으로 20억 명이 우리 돌파했다. 전 세계 4명 중에 1명은 애플의 기기를 쓴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도 상당히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수익성은 다 악화가 됐는데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23년은 실적이 약간 돌아서지 않나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적들이어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이 참 오늘 쏟아지면서 챙겨볼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밖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주제부터 먼저 살짝 볼까요? 예, 그래서 5가지 준비했는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파월이 뉴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분이 한 45분 정도 보통 해요. 질문 받는 거 포함해서. 네. 근데 앞부분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이분이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T 업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 이제 IT 업종에 너무 치중을 하는데 실제 IT 회사들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특히 작년 여름부터 많이 오른 데가 주택 업종이에요. 디벨로퍼.
저희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국내는 지금 우리 주택 경기가 더 꺼지고 있는데 미국은 주택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주택 업종 디벨로퍼 주가들은 작년 여름 이후로 주가가 60-7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꼭 지금 투자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그림 하나 딱 갖고 왔는데 미국 이제 업계 그 통계가 나왔어요. 1월 미국 그 전기차 판매가 72% 증가했는데 이 시장의 3분의 1을 테슬라가 갖고 있죠. 그래서 1월 실적이 얼만큼 좋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1월 뭐 엄청 우리 수주 많이 받았다고 일론 마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컨펌을 해주는 거고. 메타 이제 4분기 실적 간단히 얘기할 텐데 제가 한 B 플러스 확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네. 이거 웃으시네요. 삐뿔인데 주가가 23%나 급등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리얼리티 랩은 작년에 한 20조 원을 그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까지는 못 가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 미리 보기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연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실제 이제 이분이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직접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가 그 45분 영상을 녹화를 해서 띄워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할 겸 그래서 이제 듣는데 요게 이제 그 어제 그 이제 뉴스 컨퍼런스 기자들 모아놓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모습인데 앞에 2분 정도를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요약을 드리면 나와 우리 동료들은 그 고인플레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만드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준의 목표대로 2%로 이 인플레이션을 그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것을 그 우리 모두 발언으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인플레를 2% 정도까지 낮추기 전에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앞으로도 더 많이 올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3월 달에도 금리가 한 차례는 더 올린다고 시장은 예상을 하죠. 근데 이제 약간 요것과 이제 상충되는 게 본문에서 디스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디스플레이션이란 말을 13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것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고 파월 의장이 공표는 안 했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100% 믿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되게 그 편안한 마음으로 주가가 오르고 채권 시장도 금리가 어제 다시 내렸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시장은 금리를 연말 정도 되면 아마 낮출 것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여러 그 국내 전문가 특히 이제 그 제 그 유튜브에도 모셨던 그 IMF에서도 고위 간부 임원으로 근무하셨던 김준일 박사님 표현을 빌어도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더 이상 이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어서 제가 아마 1월 2일 날 게스트 그때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고 금융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 봐야 된다. 근데 이제는 우리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조금 꺼도 되고 개별 업종, 개별 종목에 우리가 펀더멘털을 진짜 해야 되는 개별 종목장이 이제 금년에는 전개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올 초에 특집으로 출연해 주시면서 그 말씀해 주셨던 저는 딱 그 워딩이 기억납니다. 경기는 침체지만 금융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이제 인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이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프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스크 온 모드죠. 확실하게. 자, 앞으로의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메타 이야기 해볼까요? 아직 메타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제가 5분 있다가 하고 그 우리 주택업종 얘기.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그림인데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 기준으로 S&P가 한 7%, 그러니까 어제까지 반영하면 S&P가 한 8, 9%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 금년 들어서 거의 한 30% 오른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팔로잉을 하는 IT 업종인데 적자를 내는 IT 업종. 저는 그러니까 적자 이제 IT 회사 그래서 당연히 메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펠로톤 같은 데죠. 네. 그러니까 이제 IT 업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적자를 내는 메타는 공식적으로 20% 마진이고 네. 리얼리티 랩을 빼면 40% 마진입니다. 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적자 내는 IT 업종이 금년 들어서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한 30%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들이 공매도가 제일 많은 업종 30개를 뽑아서 지수를 또 만들었는데 그거가 한 25%.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미래 희망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되게 안 좋았던 종목들이 올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트이 지금 리스크에 대한 지금 이제 성향이 많이 올라간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거의 국내에서는 별로 안 얘기하던 업종인데 대표적인 주택업체들이 작년 6월 이후로 V자, U자도 아니고 V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시총이 한 40조 원 되는 미국의 가장 우량 대표적인 그 디벨로퍼 중에 그 블루칩 DR 호튼이라고 있는데 시총 한 40조 원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저점 이후로 주가가 70% 올랐고 물론 이제 작년 상반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훨씬 좀 작은 약간 좀 더 그 상위 고가의 그 집을 짓는 디벨로퍼인 KB형 우리 네. KB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아니, 시총이 한 상상해요. 4조 원쯤 되는데 여기도 이제 바닥 작년 6월부터 주가가 한 60% 가까이.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네. 그 이제 시사점이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그 이제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시장 금리도 내려가면서 좀 꺾였고 올해 연말 되면 그 모기지 금리가 한 5%까지 5%대로 내려갈 것이다. 지금은 6% 초반대인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택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됐고 물론 최근에 국내 뉴스 나오는 게 뭐 재개발이나 이런데 지금 뭐 원가 이런 건 너무 올라서 그 원래 입주자민하고 이제 디벨로퍼 사이에 그 분양가 가격을 놓고 논쟁이 많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원가 압박이 심해서 주택업체들 금년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주택 경기가 올해 금년에 살아나고 그다음에 미국 주택 시장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레버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차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지난 5년, 10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레버리지가 없어서 집값이 빠진 것도 이제 되게 제한적이고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있어서 주택 경기가 되게 소프트 랜딩을 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살아난다면 하반기라도 미국 경제가 다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되게 또 그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서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는 경착륙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는 그런 그 견해가 많이 힘을 받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택 경기, 주택업체 주가를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앞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이제 전기차의 1월에 미국 내에서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뭐 테슬라가 가격 인하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올려샀을까요? 최근에는 보면 이제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 마켓시에 MS가 한 6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포드도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따라했죠.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1월에 전기차에 대한 특수가 생긴 거가 가장 클 것 같고 그다음에 큰 트렌드는 1월 달 기준으로 하면 미국 전체 전국 그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이제 8.5%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1년 전만 해도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 대비 미국이 전기차 보급이 좀 더딘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그리고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1% 감소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네. 이제 하이브리드 가든 수요가 완전히 전기차로 지금 갈아타고 있고 상당히 지금 모멘텀이 좋아서 아마 테슬라가 1월 뭐 실적은 발표 안 하죠. 판매 대수도 발표를 안 하는데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걸 시세하는 그 뭐 자동차 업계 데이터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B 플러스 그러나 주가는 거의 뭐 A 플러스 정도로
오른 거 아닙니까? 하루 동안의 상승률만 보면요. 제가 이제 테슬라는 전에 A-를 네. 줬었죠. 2주 전에. 근데 이제 메타는 뭐 주로 이 회사가 뭐 저도 아는 특파원이 여기 있지만 근데 메타는 그동안 몇 분기 동안은 B0 학점을 평균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B+면 아주 좋은 거다. 많은 올라간 거다. 3.4니까 아주 좋은 학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우호적이었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커버그가 좀 되게 이게 월가가 뭘 원하는지 본인이 체감을 하고 이제 좀 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가 그 자기가 이제 쓴 용어 중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회사의 효율성에 최대의 그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4% 감소했는데 강한 달러 때문에 이제 그런 환율 임팩트를 배제하면 2%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분기였는데도 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청신호는 고객과 인게이지먼트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뭐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 릴스가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요.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그동안 얘기하던 게 이제 네.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이게 작동을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약점으로 부각되는 점들이 테슬라가 아니죠. 메타가 얘기하던 AI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마진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작년에 그 2020년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25%, 그다음에 4분기는 20%로 둔화가 됐지만 생각보다는 뭐 무난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 비용, 왜냐하면 여기가 13,000명 지금 이제 내보낸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비용이 한 5조 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부동산 같은 거 정리하는 비용이 한 5조 원 정도 일회성으로 드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4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38%였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여전히 프랜차이즈가 있는 데고 네. 이 회사가 또 그 되게 시장이 원하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겠다. 400억 달러. 시총의 한 10% 되는 규모여서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았던 것은 금년에 비용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원래 가이던스 주던 것보다 5% 더 낮췄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시장이 반응해서 어제 뭐 주가가 폭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 회사가 이렇게 위기를 그래도 지금 잘 극복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과 그 약간 양대 산맥으로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여기가 계속 영입을 해왔습니다. 인건비도 되게 뭐 높죠. 그다음에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메타버스를 주로 하는 리얼리티 랩, 여기도 이제 기본 자기네 사업하고 리얼리티 랩으로 나눠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발표하는데 리얼리티 랩을 제외하면 기본 자기 사업,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이런데 4분기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34%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즈니스는 괜찮고 그 부분이 골드만삭스 추정을 보면 금년에 41%로 영업이익률이 더 회복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에 시장은 환호를 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 88달러인가에서부터 지금 뭐 2배 이상 올라서 지금 한 거의 190달러에 육박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을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골드만의 추정치인데 그 2023년 그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18배, 주가가 지금 2배 올랐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한 두세 달만 전만 해도 메타 퍼가 10배란 배에서 이게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다. 이제 그리고 실제 인덱스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하여간 너무 과매도된 국면이었고 과거 몇 달 동안은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이면 밸류에이션은 적정하다. 그래서 너무 이 가격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만 들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그냥 일단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오늘 실적 발표되는 애플, 아마존, 구글의 실적을 미리 쭉 이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된 내용과 어제 정리한 내용에 봤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좀 앞서서는
큰 뭐 시장에 뭐 완전 판을 뒤집을 법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괜찮다 이 정도는 무난한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다. 오늘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 날 주가가 너무 약간 미리 좀 올랐던 많이 것 올랐죠? 같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과정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실적만 보면 애플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은 약간 AWS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성이 빠르게 둔화가 돼서 좀 걱정은 돼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은 되게 걱정했던 게 지금 내구재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데 지금 가전이 적자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핸드폰 시장이 작년에 한 2, 3% 감소했습니다. 판매 대수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아이폰만 버티고 있어서 과연 4분기에 아이폰이 얼마만큼 버티겠냐. 그래서 이제 판매 대수는 한 12, 3%에서 한 15% 정도 하락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는데 이제 애플은 판매 대수는 발표를 안 하죠. 근데 아이폰 매출만 달러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 8% 감소했으니까 상당히 선방을 했다. 시장 우려보다는 훨씬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문제가 되게 많았죠. 여기 이제 분규도 있고 그랬는데 중국 쪽에서도 그래도 애플이 그다음에 하청 회사인 폭스콘이 역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무난한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매출 총이익률이 43%,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1%. 그렇게 어렵다는 분기였는데도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괜찮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하락하긴 하지만 장중에 또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시간의 거래의 움직임이 부디 이제 국장에는 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체적으로 오늘 또 나오는 실시간 속보까지 함께 전해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